Give and Take로 배우는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성공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행복학으로서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의 방법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세상은 착하게만 살면 손해보는 거 아닌가? 그런데요, 오늘 제가 소개할 책 Give and Take에 따르면 놀랍게도 장기적으로 가장 성공하고 행복한 사람은 바로 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궁금하시죠? 오늘 영상에서 그 비밀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인간 유형. 저자 애덤 그랜트는 세상을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눕니다. 첫째, 기벌 주는 사람. 내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타인의 성장을 진심으로 돕는 사람들입니다. 둘째, 타커 받는 사람. 받는 것을 우선시합니다. 항상 내게 이득이 되는가를 먼저 따집니다. 셋째, 매처 균형을 맞추는 사람. 주는 만큼 받고 받은 만큼 준다는 거래의 원칙으로 움직입니다. 기벌의 성공 비밀. 단기적으로는 테이커가 더 빨리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버가 더 크게 성공하고 더 깊이 행복합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1. 평판. 기버는 공동체에 기여하며 신뢰를 쌓습니다. 그 신뢰는 시간이 지나 새로운 기회를 불러옵니다. 2. 소통 방식. 기버는 조언을 구하고 약점을 드러내며 부드러운 대화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죠. 3. 매몰 비용 회피. 타커는 자존심 때문에 실패를 인정하지 않지만 기버는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해 과감히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기버 vs 실패하는 기버. 그렇다고 모든 기버가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실패하는 기버 자기 행복을 희생하며 무조건적으로 줍니다. 성공하는 기버 자신의 목표를 지키면서 필요할 땐 매처처럼 행동합니다. 이 전략을 관대한 보복 전략 generous tit for tat이라고 부릅니다. 즉 3분의 2는 균형을 맞추되 3분의 1은 기꺼이 베푸는 것이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는 사람이 되는 건 단순히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구나. 그건 신뢰라는 씨앗을 심는 일이고 그 씨앗이 자라서 내 인생에 예상치 못한 꽃을 피우는 거구나. 여러분도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여러분은 giver, taker, matcher 중 어떤 유형인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행복학으로서 여러분이 더 행복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도록 좋은 책과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계속해서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행복하세요. 부자의 언어 존 소포릭. 안녕하세요. 행복학으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돈에 관한 이야기, 그 중에서도 단순한 재테크 방법이 아니라 부자가 되는 태도와 철학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존 소포릭의 베스트셀러 부자의 언어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원래 평범한 척추 교정사였어요. 특별한 배경이나 큰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었죠. 그런데 그는 결국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부의 원칙과 삶의 태도를 아들에게 편지 쓰듯 담아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실용적인 투자 기술보다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음가짐과 행동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즉, 돈을 다루는 기술보다 돈을 대하는 철학이 중심입니다. 먼저 저자가 강조하는 건 경제적 자유입니다. 돈이 있어야만 사소한 문제가 인생을 흔들지 않는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갑작스럽게 자동차가 고장 나거나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왔을 때 그걸 해결할 돈이 있다면 그건 사소한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돈이 없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소한 문제가 인생 전체를 뒤흔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가 주는 진짜 가치입니다. 돈 자체가 행복을 주는 건 아니지만 돈은 삶의 중요한 가치와 경험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조언 중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원하는 것과 지금 원하는 것을 기꺼이 맞바꾸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즉각적인 만족을 내려놓고 더 큰 목표를 위해 현재의 유혹을 참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늘 당장 사고 싶은 명품 가방을 참는 대신 그 돈을 투자에 쓰거나 사업 미천으로 쓰는 거죠.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운 건 자기 절제입니다. 그리고 그 절제는 단기적인 쾌락보다 장기적인 성취를 선택할 때 나옵니다. 저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목표만 있다고 부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다. 오직 하루하루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다는 목표는 세우지만 그걸 실현하기 위해 매일 하는 행동이 없습니다. 목표는 방향을 제시하지만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매일의 작은 습관입니다. 저축을 습관화하고 공부를 생활화하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 것.
이 모든 게 부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자의 언어가 제안하는 부자가 되기 위한 핵심 전략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금전적 목표를 세우라. 모nen하게 부자가 되고 싶다가 아니라 수입, 저축, 투자 목표를 숫자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둘째, 검약을 실천하라. 검약은 무조건 아끼는 게 아닙니다. 쓸데없는 소비를 줄이고 가치 있는 소비만 남기는 겁니다. 셋째, 빚에서 벗어나라. 빚은 부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빚이 있는 한 번 돈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빠져나가고 부의 성장 속도는 크게 떨어집니다. 넷째, 내부자 집단을 점검하라. 당신이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 당신의 생각과 행동 그리고 부의 수준까지 결정합니다. 긍정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사람들과 함께해야 합니다. 다섯째, 시간표를 관리하라. 시간은 돈보다 귀한 자산입니다. 부를 만드는 활동에 하루 중 가장 좋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또 이 책에서는 부자의 언어 55가지를 소개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다음 5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합니다. 목적, 목표와 방향성이 모든 행동의 출발점입니다. 자기 신뢰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시도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저항 극복, 목표를 방해하는 내면의 목소리를 이겨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릅니다. 5년 개혁, 5년이라는 시간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충분한 기간입니다. 결국 부자의 언어가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부는 기술이 아니라 태도에서 시작되고 매일의 습관과 선택이 그 태도를 완성합니다. 경제적 자유는 단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쓰고 그 자유로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쓸데없는 소비 한번 줄이고 배움에 시간을 투자하고 당장 눈앞의 유혹 대신 더 큰 목표를 위해 인내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부는 그렇게 조용히 자라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행복한 그로서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책 이야기와 실천 팁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여행 이야기 한 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안정훈 작가님의 아프리카 이리 재미날 줄이야라는 책인데요. 70세에 260일 동안 아프리카 11개국을 배낭여행한 멋진 도전기입니다. 이 책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인생 후반전의 도전과 열정을 보여주는 작품인데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1. 저자 소개. 안정훈 작가님은 1976년에 공군사관 후보생 71기로 임관해 30년 넘게 군 생활을 하셨습니다. 공군사관학교 출신이 아니었지만 2004년에 준장으로 진급하셨죠. 엄청난 성실함과 규율 속에서 살아오신 분인데요. 그런 군 생활을 뒤로 하고 은퇴하신 후 하고 싶은 걸 실컷 하면서 살자라는 마음으로 70세에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는 여행을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70세에 260일 동안 아프리카 11개국을 배낭여행한다고 하면 상상이 가시나요? 정말 대단한 도전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 깨기. 많은 분들이 아프리카 하면 위험하고 가난하고 불안한 곳이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실 텐데요. 안정훈 작가님은 그런 편견을 직접 깨셨습니다. 책에는 아프리카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의 모습, 활기 넘치는 현지 문화, 그리고 무엇보다 생생하고 즐거운 모험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 홍해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즐기고 사막에서 쿼드바이크를 타는 경험 같은데요. 젊은 여행자들도 쉽게 도전하기 힘든 액티비티를 70대에 해내셨습니다. 3인생 후반전의 도전과 자유. 안정훈 작가님의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습니다. 군대 시절 엄격한 규율에 묶여 살아왔던 삶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진솔한 삶을 살기 위한 도전이었죠. 하고 싶은 것을 실컷 하다가 원 없이 죽는 게 낫다? 이 말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4. 실용적인 여행 팁과 정보. 책에는 여행 준비부터 현지에서 겪은 다양한 상황, 문제, 해결 방법 등 실제로 아프리카 여행을 계획하는 분들에게도 유용한 팁들이 많습니다. 배낭여행을 하면서 현지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 안전하게 여행하는 방법, 그리고 몸과 마음을 지키는 노하우까지 말이죠. 혼자 여행하는 분들 혹은 시니어 여행자분들께 특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한 아프리카 이리 재미날 줄이야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용기와 도전의 기록입니다.
아프리카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인생 후반에도 꿈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많은 분께 영감을 줄 거라 믿습니다. 저도 이 책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이라는 키워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도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데 좋은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도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작은 생각이 큰 성공을 부른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직장인이 어떻게 작은 생각과 작은 습관만으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최원일 작가님의 작은 생각이 큰 성공을 부른다는 화려한 배경 없이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는 실전형 자기계발서입니다. 여기엔 속도보다 방향, 거창함보다 작은 실천이라는 메시지가 녹아 있습니다. 1장,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성공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저자는 군대 시절부터 직장 생활까지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10분 먼저 출근, 4분 더 정리, 보고서는 항상 먼저 제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짧은 시간들이 결국 고속 승진의 발판이 되었죠. 이건 단순한 부지런함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시간의 선택이 만든 결과였습니다. 2장, 나의 고속 승진은 결코 빠른 게 아니었다. 많은 사람이 그의 승진 속도를 보고 운이 좋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온다. 무대 위에서 박수를 받기 전에 무대 뒤에서 수없이 연습한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승진은 운이 아니라 적기의 만남이었죠. 3장, 자신감은 성공의 열쇠. 저자는 원래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걸 두려워했습니다. 그걸 깨기 위해 회의 때마다 짧게라도 발표를 자청했습니다. 그 작은 성공들이 쌓여 자신감이 생겼고 자신감은 더 큰 기회를 불러왔습니다. 자신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반복적인 작은 성취에서 생겨난다는 거죠. 4장, 배짱 하나로 위기를 기회로. 큰 실수를 했을 때 대부분은 피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그는 피하지 않고 직면했습니다. 오히려 그 배짱 덕분에 신뢰를 얻었고 실패를 자산으로 바꿨습니다. 그가 말하는 진짜 용기는 도망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5장, 나를 바꾼 10가지 습관. 아침을 지배하라. 뭐뭐하라. 작은 약속도 지켜라. 아니오를 배워라. 피드백을 구하라. 독서 습관. 말보다 행동. 실수 반복 금지. 왜를 묻기. 자신을 칭찬하라. 이 습관들이 모여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습관을 만든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이 성공을 만들었다는 거죠. 6장, 성장의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빨리 가는 것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승진이나 급여보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단기 성과보다 장기 방향성이 커리어를 결정합니다. 7장, 인간관계는 자산이다. 성공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지킨 3가지 원칙은 첫째, 먼저 인사하기. 둘째,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기. 셋째, 아낌없이 칭찬하기. 이렇게 쌓인 신뢰가 최고의 자산이 됐습니다. 8장, 오늘의 생각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 저자는 매일 아침 10분 오늘 무엇을 바꿀까를 떠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인생은 생각한 대로 흐른다고 믿었죠. 결국 우리의 내일은 오늘 머릿속에서 시작된다는 메시지입니다. 결론, 거창한 계획보다 사소하지만 지속적인 실천이 인생을 바꿉니다. 그리고 저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그리고 행동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단 1분이라도 어제와 다른 선택을 해보세요. 작은 생각이 큰 성공의 첫걸음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축구 이야기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생 이야기인 책 손흥정 감독님의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를 함께 나눠 보려고 해요. 손흥정 감독님 아시죠? 바로 세계적인 축구 선수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자 엄격하면서도 깊은 철학을 가진 지도자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 성공이라는 건 그냥 실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인생이든 축구든 결국 기본이 전부구나 하는 걸 절실히 느끼게 돼요. 1호, 성찰. 결과보다 본질. 손흥정 감독님이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이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상장이나 결과가 아니다. 결과보다 중요한 건 내가 최선을 다했는지 본질에 집중했는지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승진, 연봉, 성적표 이런 게 인생의 목표처럼 느껴질 때가 많죠. 하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그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얼마나 몰입했는지가 훨씬 더 기억에 남아요. 이 집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손흥정 감독님은 세상에 공짜는 없다를 아주 자주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재능이 있어도 반복과 인내 없이 얻는 건 금방 무너진다고요. 손흥민 선수도 마찬가지였대요. 어릴 때부터 매일 수백 번의 킥 연습, 수천 번의 드리블, 그걸 몇 년씩 반복했다고 합니다. 우리 삶도 그렇죠. 어제 조금 했다고 오늘 결과가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꾸준히 오래 지치지 않고 그게 결국 큰 차이를 만들죠. 기본, 눈에 보이지 않는 힘. 이 책의 제목이 왜 기본인지 여기서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손흥정 감독님은 아들에게 몇 년 동안은 기본기 훈련만 시켰대요. 슛이나 화려한 기술보다 공을 다루는 감각, 몸의 균형, 체력, 그리고 정신력부터요. 그게 마치 대나무 같아요. 대나무는 처음 몇 년 동안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땅속에서만 뿌리를 깊게 내리거든요. 그리고 준비가 끝났을 때 한 번에 쑥 자라죠. 우리도 똑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기본을 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야 해요. 새 철학, 배움의 끝은 없다. 손흥정 감독님은 축구 얘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책을 보면 삶 전반에서 배움을 얼마나 강조하는지가 보여요. 죽을 때까지 공부를 멈추지 말라. 이게 감독님의 철학이에요. 그리고 배움의 방식도 꼭 학교 공부만이 아니에요. 책을 읽고 사람을 만나고 실패를 겪고 그 안에서 배우는 거죠. 우리도 나이 들수록 배움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배움을 놓는 순간 성장도 멈춘다는 거, 그걸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회. 준비가 행운을 만날 때 손흥민 선수가 세계 무대에 설 수 있었던 건 물론 재능도 있지만 준비된 상태였기 때문이에요. 손흥정 감독님이 말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운이 좋아서 기회가 왔는데 내 실력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그건 그냥 흘러가 버려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중요해요. 언제 올지 모를 그 날을 위해 지금도 준비해야 합니다. 시작될 감사와 겸손, 위를 보며 성장, 아래를 보며 감사. 손흥정 감독님은 축구에서는 위를 보고 도전하라고 하지만 인생에서는 아래를 보며 감사하라고 하세요. 우리보다 가진 사람이 너무 많다고 비교만 하면 끝없는 불행에 빠지거든요. 하지만 조금만 시선을 바꾸면 이미 내가 가진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보이죠. 감사와 겸손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관계를 오래가게 만들죠. 행복, 진정한 승자. 이 책의 마지막 메시지는 결국 행복이에요. 손흥정 감독님은 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연봉이 없어도 행복하게 축구하다가 은퇴하길 바란다. 그게 참 울림이 있어요. 우리는 종종 돈, 지위, 성과를 목표로 달리지만 그 끝에 행복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진정한 승자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 그게 이 책의 핵심이자 결론이에요. 엔딩.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모든 것은 기본에서 시작한다는 축구 얘기 같지만 사실은 삶의 원칙서예요. 결과보다 과정, 속도보다 기본, 성공보다 행복. 우리도 오늘부터 보이지 않는 기본부터 다시 다져보면 어떨까요? 기회는 반드시 올 테니까요. 저는 행복한 그로서였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여러분 하루에 자신에게 몇 번이나 괜찮아, 나는 잘하고 있어 라는 말을 해주나요? 혹은 반대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말을 더 많이 하고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무심코 내뱉는 그 말들이 여러분의 미래를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바꾸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조셉 머피 박사의 잠재의식의 법칙과 일본 사토 도미요시의 입버릇 이론을 결합해서 여러분 인생의 방향을 긍정적으로 확 틀어줄 50가지 자기 긍정 법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이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방법과 실제 사례까지 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말버릇이 부정에서 성공의 자석으로 바뀌는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잠재의식과 말버릇의 힘. 잠재의식이라는 건 우리가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작동하는 마음의 프로그램 같은 겁니다. 이 잠재의식은 굉장히 순수해요. 우리가 하는 말, 생각, 이미지 이런 걸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나는 기억력이 너무 나빠라고 자주 말한다면 잠재의식은 이 사람은 기억력이 나쁜 사람이라고 인식합니다. 그 결과 실제로 기억력이 점점 떨어지는 행동과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반대로 나는 기억력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반복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뇌가 더 집중하고 기억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게 됩니다. 사토 도미요시는 여기에 입버릇이라는 개념을 더했습니다.
좋은 말을 반복해서 습관으로 만드는 것. 그렇게 하면 그 말이 잠재의식에 깊게 뿌리 내려서 나도 모르게 인생을 긍정 방향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잠재의식은 농담과 진심을 구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나는 진짜 바보야라고 농담해도 잠재의식은 그걸 진심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하나하나가 정말 중요합니다. 50가지 법칙 핵심. 오늘 드릴 50가지 문장은 5가지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문장마다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도 함께 드릴게요. 1. 자기 긍정과 자존감.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날마다 성장하고 있다. 아침에 거울을 보며 이 말을 해보세요. 저도 예전에 큰 실패를 경험했을 때 나는 끝났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었거든요. 그때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를 10번씩 말했습니다. 3주쯤 지나니 표정이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바뀌더군요. 2. 건강과 활력. 내 몸은 날마다 좋아지고 있다. 나는 건강을 선택한다. 내 몸은 나를 사랑한다. 병원 진료를 받는 동안 긍정 문장을 매일 30번씩 말한 암 환자들이 회복 속도가 더 빨랐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플 때 왜 나만 아프지 대신 나는 회복 중이다라고 말해보세요. 몸과 마음이 회복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3. 관계와 사랑. 나는 좋은 사람을 끌어당긴다. 나는 사람들과 조화롭게 지낸다. 내 삶엔 사랑이 가득하다. 부정적인 인간관계로 지쳤을 때 이 말을 21일만 실천해보세요. 이상하게도 힘든 사람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좋은 인연이 들어옵니다. 잠재의식이 좋은 관계 필터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4. 성공과 풍요. 나는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돈은 나에게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나는 기회가 넘치는 사람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돈을 그저 종이가 아니라 가치와 기회의 상징으로 보는 겁니다. 이 말을 반복하면 기회를 보는 눈이 열리고 행동이 달라집니다. 5. 내적 평화와 감사. 나는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인다. 모든 일은 내게 유익하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만족한다. 감사와 만족은 단순히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더 많은 기회를 끌어옵니다. 뇌가 이 사람은 이미 만족한 상태라고 인식하면 부족함보다 풍요로움을 찾게 됩니다. 사용 팁. 반드시 감정을 실어 말할 것. 이미 이루어진 듯이 말할 것. 가능하면 소리내어 말할 것. 하루 21일 이상 반복할 것. 실천 방법.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아침과 자기 전 5분 활용하기. 눈 뜨자마자 잠들기 직전에 긍정 문장을 말하면 잠재의식에 바로 저장됩니다. 부정적인 말 덮어쓰기. 나는 진짜 운이 없어. 나는 좋은 기회를 끌어당긴다. 시각화 결합. 긍정 문장을 말하면서 이미 이루어진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세요. 나는 건강하다라고 말할 때 활기차게 걷는 나를 상상하는 겁니다. 환경 속의 심기. 메모지에 써서 집, 책상, 냉장고, 휴대폰 배경에 붙여두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 문장을 보게 됩니다. 이 영상 보신 김에 댓글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실천할 긍정 문장 하나를 적어주세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잠재의식은 변화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말은 씨앗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인생이라는 밭에서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오늘부터 부정의 씨앗을 뽑아내고 긍정의 씨앗을 심어보세요.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복한 변화를 함께하는 행복한 크루서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긍정 문장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인생이 오늘보다 훨씬 더 빛나길 바랍니다. 가난한 농촌 소년 9급 공무원에서 판사가 되기까지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승채의 인생 역전 스토리.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루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한 사람의 놀라운 인생 역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가난한 농촌 소년이 9급 공무원에서 시작해 마침내 판사 자리까지 오른 이야기,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단 하나의 법칙, 세상에 공짜는 없다입니다. 이승채 저자의 세상에 공짜는 없다. 단순한 성공기가 아닙니다. 그의 삶은 노력과 끈기,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책임으로 빛납니다. 오늘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승채 저자는 어린 시절 극심한 가난 속에서 자랐습니다. 학교를 자전거로 다니며 느낀 건 단 하나, 비록 속도는 느려도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도착한다는 진리였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운명은 하늘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 두 손에 달려있다. 선생님의 자전거를 빌려 타던 이야기, 풀빵 냄새를 참으며 스스로 번 돈으로 납부금을 내던 기쁨, 이런 경험들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환경이 너를 규정하지 않는다. 희망을 잃지 마라. 이렇게 힘을 보탭니다. 2부. 가난은 죄가 아니다. 결혼 후에도 생활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짬뽕 한 그릇 먹으러 십리를 걸어간 아내, 이불 한 채와 비키니 옷장 하나로 시작한 신혼집. 하지만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님께 쓴 편지에서 자식 교육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한 부모의 사랑에 눈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전합니다. 아빠의 인생 최고의 날은 너희와 성공의 기쁨을 나눈 그날이다. 3부. 동사무소 직원에서 판사까지 9급 공무원으로 시작한 그는 7급, 5급 시험을 차례로 통과하며 성장합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두고 더 큰 도전을 향해 나아갑니다. 법원 행정고시 합격, 그리고 사법시험 도전. 3번의 실패에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다는 각오로 다시 일어섰습니다. 결국 1차 합격, 그리고 사법연수원 수료, 마침내 판사로 임용됩니다. 이 순간은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한 장면이었습니다. 4부. 사회적 책임과 진정한 유산. 성공 후 그는 자신만의 안위를 넘어서 공동체를 향합니다. 판사 시절부터 사회봉사에 힘쓰며 때로는 정신 나간 봉사를 하라고 말합니다. 변호사로서 현실의 어려움도 맞닥뜨렸지만 늘 고민했습니다. 내가 남길 진짜 유산은 무엇인가? 그 답은 물질이 아니라 사람과 가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생명의 소중함, 농업과 시골의 가치를 존중하는 마음을 남겼습니다. 5부. 신앙과 인생 철학의 통합. 그의 설교에는 삶과 신앙이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이 천하를 얻는 것, 진정한 리더는 섬기는 사람이라는 믿음, 그리고 오늘을 복되게 사는 것의 중요성, 심지어 원수를 사랑하라, 일본을 사랑하라는 넓은 포용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핵심 메시지. 노력만이 운명을 바꾼다. 작은 성공을 쌓아라. 성장은 단계적으로, 성공은 사회적 책임으로 이어져야 한다. 물질보다 가치와 사람을 남겨라. 실천 지침. 매일 작은 목표라도 세우고 지켜라. 실패는 성장의 재료다. 봉사와 나눔이 진정한 리더십이다. 끊임없이 자신에게 질문하라. 윤리와 신앙을 삶의 중심에 둬라.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이건 한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세상과 나누는 여정을 기록한 인생 교과서입니다.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서 있나요? 그렇다면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하세요. 운명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두 손에 달려 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그로서 채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입니다. 오늘은 20대라면 꼭 한번 들어야 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다른 사람들은 뭔가 대단한 걸 해내는 것 같은데 나는 괜찮은 걸까? 특히 20대라면 더 많이 드는 생각일 겁니다. 오늘 소개할 책 나카타니 아키히로의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는 바로 이런 고민에 답을 줍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20대는 실패하고 방황할 수 있는 특권의 시기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책의 핵심 메시지와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나눠드릴게요. 이 책 소개. 이 책은 일본의 작가 나카타니 아키히로가 쓴 자기 개발서입니다. 저자는 20대를 가장 한심하면서도 찬란한 시기라고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시기에는 뭐든 해보고 실수하고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책 속에는 20대에 꼭 해봐야 할 50가지 행동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신문 구인 광고의 2줄짜리 글귀에도 주목해라. 선거운동원이 되어 정신없이 뛰어보라. 부모와 함께 여행을 떠나라. 1년에 100권의 책을 읽어라. 두려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라. 들어보시면 이거 진짜 20대에만 할 수 있는 경험이네 싶은 것들이 많죠? 3. 핵심 메시지. 그렇다면 이 책이 전하려는 진짜 핵심은 무엇일까요? 첫째, 실패와 방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20대는 인생의 초반전 연습 경기와 같아요. 지금의 실패는 값비싼 수업료가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인생의 자산이 됩니다. 둘째, 남이 정해준 길이 아니라 내 길을 만들어라.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안정적인 미래, 이건 누군가 만들어 놓은 길일 뿐이에요. 저자는 네가 하고 싶은 일을 스스로 정해라 라고 강조합니다. 셋째, 각자의 50가지를 만들어라. 책에 있는 50가지는 모범 답안이 아니라 단순한 예시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직접 내 20대에 꼭 해보고 싶은 50가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4. 실행 전략 구체적인 제안. 그럼 이제 책에서 제안하는 실천 방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누어 볼게요. 크게 3가지 주제로 정리했습니다. 5. 다양한 경험과 시야 확장.
20대에는 최대한 많은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선거운동원이 되어 정신없이 뛰어보라. 정치적 의미를 떠나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는 경험이 주는 배움은 큽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봉사활동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때 배운 게 제 인생을 많이 바꿔놓았어요. 가장 위험한 작업 현장에 가보라. 편안한 환경만 찾아다니면 성장하기 힘듭니다. 예를 들어 공사 현장 아르바이트 혹은 힘든 생산직 알바 같은 경험을 해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두려움을 주는 사람을 만나라. 여러분 혹시 만나면 괜히 긴장되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런 사람과 대화하면서 내가 가진 한계를 깨닫는 순간 성장이 시작됩니다. 이 자기 개발과 역량 강화, 1년에 100권의 책을 읽어라. 숫자에 얽매일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꾸준히 책을 읽는 습관은 20대 때 꼭 길러야 합니다. 책은 인생의 가장 값싼 스승이에요. 10개 이상의 자격증에 도전해보라. 실제로 다 따지 못하더라도 과정에서 얻는 공부 습관과 지식이 엄청난 자산이 됩니다. 자기만의 칼을 준비하라. 여러분만의 무기, 즉 전문성을 하나는 꼭 만들어야 합니다. 글쓰기, 영상 편집, 코딩, 외국어 뭐든 좋습니다. 이건 앞으로 30대, 40대가 되었을 때 경쟁력이 되어줄 거예요. 산밀의 설계와 삶의 태도, 인생의 시간표를 작성하라. 뭐랜 하게 나중에 잘 돼야지라는 생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25살까지 해외 경험 쌓기, 28살까지 전공 분야 정하기처럼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10년을 투자해야 이룰 수 있는 일을 시작하라. 예를 들어 악기 배우기, 외국어 마스터, 창업 준비. 이런 건 단기간에 절대 안 됩니다. 20대 때 시작해야 30대, 40대의 빛을 봅니다. 가슴이 터질 듯한 불안을 사랑하라. 불안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불안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저도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 불안했던 순간이 결국 더 큰 도전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2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20대에는 남 눈치 보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걸 마음껏 시도하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책의 50가지를 그대로 따라하기보다 여러분 스스로의 50가지를 만드는 겁니다. 내 20대에 꼭 하고 싶은 것들, 꼭 경험해야 할 것들. 한번 리스트를 적어보시길 권해드려요. 여러분의 20대는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지금 떠오르는 내가 꼭 해보고 싶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좋은 영감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장을 응원하는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30대에 반드시 해야 할 50가지 인생 승부처를 놓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카타니 아키히로의 책 30대에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30대라는 시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바쁘죠? 정신없죠? 하루는 길지만 1년은 금방 가고 10년은 순식간입니다. 저자 나카타니 아키히로는 말합니다. 30대는 인생의 진짜 승부처다. 20대 때처럼 망설일 시간도 다시 준비할 여유도 없다고요. 오늘은 이 책이 말하는 30대의 의미 그리고 꼭 해야 할 실천 항목들을 이야기해 드릴게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나 지금 바로 시작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겁니다. 1부 30대의 의미. 저자는 30대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과 같다. 지금이 가장 활기차고 가능성이 많고 기회가 많은 시기지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30대는 실패와 성공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망하면 경험이 됩니다. 성공하면 더 큰 기회가 열립니다. 중요한 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2부 50가지 중 꼭 기억해야 할 핵심 10가지. 1. 오랫동안 망설인 일 오늘 당장 결정하라. 미루고 있는 일이 있나요? 30대에는 나중이란 없습니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평생 못할 수도 있어요. 이후 삶의 대차대조표 작성하기. 내 인생의 자산과 부채를 적어보세요. 내가 가진 능력, 경험, 인간관계 그리고 부족한 점. 이걸 정리해야 앞으로의 전략이 나옵니다. 3. 100명의 스승을 찾아라. 꼭 나이 많은 사람만 스승이 아닙니다. 나보다 어린 사람, 다른 분야의 전문가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4. 부모님의 인생 돌아보기. 부모 세대의 선택과 희생을 이해하면 내 인생의 길이 더 선명해집니다. 5. 나만의 매력 발산하기. 이제는 평균으로 살아남기 힘든 시대입니다. 당신만의 색깔을 찾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6. 생활 패턴 바꾸기. 아침형 인간, 운동, 독서, 작은 루틴의 변화가 새로운 가능성을 엽니다. 7. 자기 사업의 사업 계획서 작성하기. 창업을 안 하더라도 나라는 브랜드를 경영하는 마음으로 계획을 세워보세요.
펄로 개국 이상 여행하기, 물리적인 이동이 아니라 시야의 확장입니다. 다른 문화와 환경을 경험하면 사고가 깊어집니다. 구해노라고 말할 줄 알기. 모든 부탁을 들어주다 보면 내 시간이 사라집니다. 커절도 자기 개발입니다. 10년 후에 나와 대화하기. 미래의 나를 그려보세요. 그 사람은 오늘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길 바랄까요? 3부 30대 자기개발 로드맵, 전문 역량 강화, 자격증, 온라인 강의, 프로젝트 경험, 꾸준한 독서, 자기개발, 경제, 인간관계, 시대 트렌드, 건강관리, 근력운동, 식습관, 정신건강, 리더십 앤 네트워킹, 모임, 멘토, 협업 경험, 재테크 앤 경제감각, 투자공부, 소비습관 관리, 새로운 경험, 취미, 봉사, 언어, 문화체험, 습관 형성, 감사일기, 아침 루틴, 운동습관, 실패 경험 쌓기, 작은 도전에서 배우기. 4부 온라인 강의 200% 활용 팁, 목표 설정 3개월 안에 완성처럼 구체적으로, 학습 환경 방해 요소 제거, 정해진 시간 확보, 실습 병행, 배운 건 바로 해보기, 커뮤니티 참여 질문하고 탑하며 네트워킹, 복습 습관, 어려운 부분은 반복 시청. 30대는 인생의 진짜 승부처라는 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이 시기엔 완벽한 준비보다 지금 시작하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나카타니 아키히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라. 여러분만의 하지 않으면 안 될 50가지를 오늘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씩 실천하세요. 10년 뒤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그로서 채널에서는 여러분의 성장과 변화를 위한 책과 실행 전략을 계속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많은 직장인과 현대인들이 공감할 만한 책, 가사마키 가스토시의 일하기 싫을 때 읽는 책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요즘 이런 기분이 드시나요? 아, 진짜 일하기 싫다. 의욕이 하나도 안 난다. 사실 이 감정은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순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기분을 느낄 때 스스로를 자책한다는 거예요. 내가 게으른가? 나만 문제인가? 하고요.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일이 싫다는 건 오히려 성장의 신호일 수 있다. 잠시 멈춰서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내면의 메시지라는 거죠. 일이 싫어졌다는 건 전환점의 신호다. 저자는 무기력함을 끝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보라고 합니다. 지금 하는 일이 재미없고 지겨운 건 오히려 내가 더 큰 의미를 찾으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는 일에서 배울 수 있는 걸 끝까지 배워라. 하기 싫은 일도 귀찮은 일도 그 안에는 배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일에서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라는 질문을 던지다 보면 그 순간조차 나의 성장 자양분이 됩니다. 3. 주체적인 선택으로 바꿔라. 타인의 명령으로 일한다고 생각하면 지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같은 업무라도 내가 선택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에너지가 달라집니다. 4. 그만두고 싶은 이유 대신 하고 싶은 이유를 써보라. 사람들은 흔히 싫은 이유를 수십 개 적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방향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건 뭘까?를 글로 적어보면 내 마음 깊은 곳에 욕구가 드러납니다. 모두 결정의 기준을 남이 아닌 나로 바꿔라. 많은 사람들이 남들 눈치를 보면서 일합니다. 하지만 진짜 단단한 삶은 내 마음을 기준으로 선택할 때 만들어집니다. 육규 책임은 힘들지만 자유롭다. 남 탓을 하면 편하지만 결국 자유롭지 못합니다. 책임을 지는 순간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진짜 자유와 자존감이 생깁니다. 7. 싫은 사람도 나를 성장시킨다. 거슬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을 거울처럼 바라보면 배울 점이 있습니다. 내 감정을 비추는 거울로 보면서 오히려 나를 성장시키는 기회로 삼을 수 있죠. 8. 감사 일기 쓰기. 저자는 하루에 하나씩 감사할 일을 적으라고 조언합니다. 이 간단한 습관이 감정의 무게를 부정에서 긍정으로 옮겨줍니다. 9. 미루지 말고 3분 안에 움직여라. 나중에 해야지라는 말은 가장 빠른 지름길이 아니라 가장 긴 우회로입니다. 작은 행동이라도 바로 3분 안에 시작하면 그 동작이 마음을 먼저 바꿔줍니다. 10. 결과보다 과정을 즐겨라. 우리는 자꾸 결과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지금 몰입하고 있는 나 자신입니다. 그 몰입의 과정이 나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킵니다. 15일 실패는 끝이 아니라 진행 중의 표시다. 실패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진행 중의 사인일 뿐입니다. 방향을 수정하고 다시 가면 됩니다. 12. 몰입이 삶의 의미를 만든다. 같은 업무라도 내가 몰입하면 그것은 의미 있는 일이 됩니다. 몰입이 곧 회복이며 그 순간이 곧 살아있음을 느끼게 합니다.
13. 나를 위한 시간 10분. 아무리 바빠도 하루 10분은 나를 위해 써야 합니다. 이 10분이 자존감을 지키는 작은 버팀목이 됩니다. 14. 힘든 날에도 작은 기쁨을 섞어라. 전부 힘든 날에도 좋아하는 음악 한 곡, 따뜻한 커피 한 잔 같은 작은 행복을 넣어보세요. 그것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15. 일의 의미는 내가 만든다.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든 그 의미를 정하는 건 외부가 아니라 내 해석입니다. 같은 일이더라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전혀 달라집니다. 일하기 싫을 때 읽는 책은 단순히 일하는 방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일하기 싫음은 결코 부끄러운 게 아니고 오히려 내 삶의 방향을 새롭게 찾으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일이 싫어 힘들다면 이 책이 작은 위로와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가볍게 해줄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그로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슈퍼노멀 평범함을 넘어 비범한 성과를 만드는 5단계 전략. 안녕하세요. 행복한 그로서 채널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비범한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 주원규 작가님의 슈퍼노멀 폭발적 성과를 만드는 평범한 사람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실행 중심 가이드라는 점에서 큰 매력이 있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1. 슈퍼노멀 슈퍼노멀이란 무엇인가? 슈퍼노멀은 흔히 말하는 금수저나 천재가 아닌 사람이지만 일상 속 작은 노력과 전략적인 선택을 통해 큰 성과를 낸 사람들을 말합니다. 책에서는 저자 주원규님 본인의 경험을 통해 이 개념을 뒷받침합니다. 월급 160만 원으로 시작해 스마트 스토어 운영, 유튜브 채널 창업, 20억 매각까지 이루고 현재는 자산 100억 목표를 향해 도전 중이죠. 즉 평범한 사람도 전략적 노력을 통해 비범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2. 슈퍼노멀이 되기 위한 5단계 전략. 돌연변이 발견. 첫 번째 단계는 돌연변이를 찾아라입니다. 돌연변이란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행동, 습관, 전략을 면밀히 관찰하고 모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성공 원리를 이해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운 vs 실력분해. 두 번째 단계는 결과를 운과 실력으로 나누기입니다. 성공을 단순히 운 탓으로 돌리거나 실력만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운 맞는 전략을 준비하고 실력을 쌓는 데 집중하는 균형 잡힌 분석이 필요합니다. 실력 영역 집중 정복. 세 번째 단계는 실력 영역을 집중적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실력은 꾸준히 쌓을 수 있는 영역이죠. 효율적인 학습, 반복, 연습을 통해 숙련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한 가지 영역에서 깊이 있는 성취를 만드는 것이 장기적인 성공의 기반이 됩니다. 고빈도 시도. 네 번째 단계는 시도 횟수를 극단적으로 늘리기입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해야 합니다. 작은 시도라도 반복하다 보면 성공 확률은 점점 올라가고 결국 큰 성과로 이어집니다. 고성과 일반화. 마지막 단계는 성공 프로세스를 일반화하는 것입니다. 성공한 방식을 매뉴얼화하고 조직화해서 반복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개인뿐만 아니라 팀이나 시스템으로 확장 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평범한 사람도 체계적이고 재현 가능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 주원규 작가님의 성공 사례. 주원규 작가님은 월급 160만 원의 신입사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운영, 유튜브 채널 신사임당 창업 및 20억 매각, 현재는 자산 100억 목표. 이 모든 과정에서 5단계 법칙을 적용하며 성과를 냈습니다. 즉 특별한 재능이나 배경이 없어도 전략적 노력과 실행으로 큰 성과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죠. 하 독자 리뷰와 시사점. 일부 독자는 이 책이 모방의 유용성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자신의 카피를 모방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성공을 반복하고 실행 중심으로 성과를 만드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멘토와 전략을 찾는 것입니다. 5. 활용 팁. 책 읽고 바로 시도해보기. 책을 읽고 나면 다음과 같이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돌연변이 사례를 찾아 모방하고 분석하기, 시도 횟수를 기록하며 실패와 성공 패턴 쌓기, 작은 성공을 반복하며 자신만의 프로세스 만들기. 이 과정을 통해 누구나 평범함을 넘어 고성과자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평범함을 넘어 비범함으로. 슈퍼노멀은 단순한 자기계발서가 아니라 실천 중심의 로드맵입니다. 평범한 사람도 전략적 노력과 반복적인 실행을 통해 비범한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죠. 다만 모방 전략이 자신에게 맞는지, 큰 그림에서 방향성이 올바른지 비판적 성찰도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실행 중심 자기계발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장과 행복을 응원하는 행복한 그로서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의 행동 철학, 행동이 전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성공의 행동 철학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책 제목은 성공의 행동 철학이고 1987년 영천정영 민성사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성공은 행동에서 나온다. 우리는 종종 성공한 사람을 보면 운이 좋아서 혹은 벼락부자가 되어서 그렇게 된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진짜 성공의 비밀은 행동과 실천 속에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메시지를 몇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풀어보겠습니다. 1. 벼락부자도 전략이 있다. 첫 번째, 벼락부자 이야기를 해볼게요. 흔히 벼락부자는 운 좋은 사람으로 치부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의 성공 뒤에는 시장과 흐름을 읽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는 민첩함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즉, 운은 우연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붙는 법입니다.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사람이 운을 만든다는 것이죠. 2. 학문만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다. 두 번째 포인트는 1980년대 한국에서 자주 들었던 말입니다. 학문으로는 밥을 먹을 수 없다. 이 말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순수한 지식이나 이론만으로는 생계나 성공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지식을 실행 가능한 전략으로 바꾸고 현장에서 체험하며 익혀야 비로소 가치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천과 체험입니다. 머릿속에만 남겨두지 말고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3. 대학당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 세 번째, 조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책에서는 대학당도 배움의 대상이라고 말합니다. 대학당이란 사회적으로 비도덕적인 방법으로 성공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을 읽는 독특한 전략과 통찰을 보여준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전략적 사고입니다. 세상을 읽고 흐름을 파악하며 민첩하게 대응하는 힘. 이것이 성공을 만드는 핵심 능력입니다. 4. 네트워크는 여전히 자산이다. 네 번째 포인트는 인간관계입니다. 책에서는 1980년대 사업가들이 술자리와 네트워크를 강조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표현은 조금 과장되었지만 핵심은 명확합니다. 관계 형성과 네트워크는 성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누군가와 협력할 수 있는가가 기회의 폭을 결정합니다. 5. 성공하는 사람들의 5가지 습관. 책에서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을 5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습관 설명. 흡수하는 능력, 경험과 지식을 받아들이는 열린 태도, 대응하는 법 변화에 유연하게 반응하는 사고방식, 성찰하는 능력,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자세, 실행하는 능력,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하는 힘, 나누는 능력, 성과를 공유하고 타인과 함께 성장하는 자세. 이 5가지 습관은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반복과 실천을 통해 몸에 배는 것입니다. 6. 지금 당장 움직여라. 책에서 가장 강하게 강조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당장 행동하라입니다. 계획만 세워놓고 종이에 남겨두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이 떠오를 때 준비가 완벽하지 않아도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 속에서 자신감을 쌓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타인과 협력하며 도움을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더 큰 성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7. 시대가 바뀌어도 철학은 유효하다. 1980년대와 오늘날 사회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실천 중심의 철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즉, 이론보다 행동이 중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움직이는 사람만이 결과를 얻습니다. 계획과 전략이 아무리 좋아도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8. 작은 실행이 모여 인생을 바꾼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반복된 실천의 힘입니다. 성공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작은 행동과 반복적인 실천이 모여 인생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작지만 분명한 한 걸음을 내디뎌 보세요. 이 작은 행동이 결국 큰 변화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은 성공의 행동 철학을 통해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실천이 성공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리하면 벼락부자도 전략이 있다.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전략적 사고를 위해 대학당도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는 여전히 자산이다. 반복적인 행동과 습관이 성공을 만든다.
행동 없이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작은 한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실천력을 높이는 구체적인 방법과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많은 자기계발 콘텐츠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